죽기 직전까지는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콜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따로 표시를 해두거나 노트에 따로 적어두거나 해서 영어 원서를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 영어 원서 읽기 7년차 제가 직접 읽어보고 재미있고 영어 공부에 도움되는 영어 원서만 쏙쏙 골라서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영어 원서 2권 추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책은 2번, 3번 추천해 드려도 아깝지 않은 손도끼 해치십니다. 영어 원서를 고를 때요. 두께, 난이도, 내용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뉴베리 메달상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용 면에서 인정받았다는 얘기고요. 미국의 청소년들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내용으로 인정을 받은 거라서요. 내용 면에서 우리가 믿고 읽어볼 수 있겠죠? 손도끼는 살아남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읽어보면 정말 살아가면서 큰 힘을 줄 수 있는 내용이고요. 어른들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 난 혼자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되실 수 있는 책이어서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은 이 문장이에요. You are your most valuable asset. Don't forget that. You are the best thing you have. 너는 네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야. 그걸 잊지 마. 네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너 자신이란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응원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따뜻한 말을 못 해줄 때가 많죠. 이 책을 읽고 나면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고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도 나 자신만 가지고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아주 큰 교훈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어 원서를 읽을 때 어려운 단어 때문에 고민하실 때가 많죠. 롱테일 북스 버전을 사시면 이렇게 뒤에 별도로 단어장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와 있어요. 단어장을 참고하면서 읽으시기 좋습니다. 그냥 영어 원서보다 종이의 질감이나 크기도 크고 읽기가 좀 편하죠. 영어 원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이의 질감이나 글자의 크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롱테일 북스 버전은 글씨도 크고 종이의 질감도 좋고 영어 원서를 처음 접하신다면 롱테일 북스 버전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해 드릴 책은 책보다 작가가 더 멋있는 닐 게이먼 작가의 더 그레이브야드 북입니다.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가죽 잠바 입고 이 책 전문을 읽어주시는 작가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더블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오더블에도 오디오북이 있고 스토리텔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오디오북은 2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성우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버전, 또 하나는 뮤지컬처럼 배역을 맡은 배우들이 각각의 배역을 연기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들어봤는데 둘 다 좋았어요. 이 책에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You're alive, Bod. That means you have infinite potential. You can do anything, make anything, dream anything. If you change the world will change. Potential. Once you're dead, it's gone. Over. But 너는 살아있어. 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만들 수 있고 어떤 것이든 꿈꿀 수가 있어. 네가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세상은 바뀔 거야. 잠재력이야. 그런데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건 끝이야.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그 잠재력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죽기 직전까지는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죽으면 없어지죠, 그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든지 꿈꾸고 뭐든지 만들고 세상을 어떻게 해서더라도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는 영국의 유명한 귀신은 다 등장하고요. 무덤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좀 음산해요. 그렇지만 스토리 자체는 정말 따뜻하고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단어를 꼭 다 찾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저는 모든 단어를 다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 장 한 장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온다면 이유는 2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그 단어가 그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본적인 단어여서 그 단어를 쓰지 않고는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을 말할 수 없을 경우. 두 가지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반복해서 나온 단어는 한 번쯤 찾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표시를 해두거나 노트에 따로 적어두거나 해서 나중에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단어를 찾을 때 어떻게 찾으시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서 이렇게 단어의 뜻이 나오면 여러 사전의 뜻을 한 번씩 읽어보는 편이에요. 요즘에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소리도 여러 나라 소리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 한 번씩 들어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 단어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명사로 쓰였을 때는 조금 뜻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형용사, 명사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단어의 뜻을 이 단어는 이 뜻 이렇게 1:1 대응으로 외우시기보다는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읽어보시면서 단어의 전반적인 의미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사전에서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예문을 좀 집중해서 보는 편입니다. 우리가 어깨가 넓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깨가 커요 라고 말하진 않죠. 그러면 어깨와 넓다라는 말이 연결지어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단어에는 궁합이 있어요. 그런데 단어를 각각 외우다 보면 이 단어와 이 단어를 연결지어서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예문을 보면 이렇게 콜로케이션이 되어 있는 같은 궁합을 가진 단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전에 예문도 많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더 좋은 건 영어 원서를 많이 읽으면서 궁합이 맞는 단어들, 같이 쓰이는 단어들을 한꺼번에 익혀두시면 더 좋겠죠. 우리가 영어 원서를 많이 읽으면 단어와 단어의 자연스러운 궁합을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문맥 안에서 알 수가 있겠죠. 나중에 말하기라거나 영작을 할 때 자연스럽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영어 원서를 많이 읽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많은 영어 원서, 좋은 영어 원서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